판례를 바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례에 관해서는 이 14페이지 이하에 있는 부분을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PPT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먼저 이게 질문입니다. 이거 정당할까요? 안 정당할까요? 안 정당할 것 같죠? 맞아요. 안 정당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이렇게 판결까지 나와서 굉장히 선언적인 판결이 됐고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이게 13페이지에 보시면 KT 앱 설치구부 근로자 징계 사건, KT 앱 설치구부 근로자 징계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KT 업무 지원단이 되게 상징적인 지원단인데요. 이게 원래는 2014년에 KT가 대규모로 명예퇴직을 이제 권고를 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명예퇴직을 거부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회사가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CFT라고 해가지고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업무 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어느 날 어플을 깔으라고 해요. 근데 어플을 깔면 개인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거기에 카메라, 위치, 통화 내역, 연락처, 캘린더, 저장소, 문자메시지, 계정 정보 여기까지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못 깔겠다. 근데 업무를 하려면 네가 깔아야 된다. 안 깔아? 그럼 징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 1개월, 정직 1개월 내 징계를 받고 이분이 이건 무효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결국 승소하셨습니다. 이 판결이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법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고회사의 이 사건 업무 주시 필요성이 원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 판결이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분은 애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까 보셨잖아요. 정보주체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동의를 얻을 때는 정확히 고지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걸 안 하면 업무를 할 수 없고 징계까지 내린다고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의권을 침해한 거다. 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거다. 이렇게 민사법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징계 사유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그걸로 포섭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 어디였지? 나는 뭐냐면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 CCTV는 원래 사업장 시설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용자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노조랑 합의를 해서 단체 협약에 감시 목적으로 CCTV 설치하지 말라. 그리고 CCTV 설치하는데 나랑 합의하자라고 한 게 효력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만약에 이 판례를 먼저 안 보고 딱 저한테 질의를 했다고 한다면 애매한데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원이 그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체 협약의 규율 대상이가 단체 협약으로 이거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근로 조건으로 본 거거든요. 전제가. 그래서 보통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많이 하니까 좀 애매한데요? 법원이 좀 보수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상담해 왔다면. 근데 이 지금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CCTV 설치 거부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너가 단협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이미 CCTV 설치한 것도 철거해 라고 판결받았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CCTV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건은 아니에요. 판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 막 복리후생비도 막 안 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CCTV를 단협으로 너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 안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른 보안 등 목적으로 설치할 때도 나랑 합의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설치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사건에서는 이걸 통해서 노동자 감시를 한 것까지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철거해야 된다, 감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아니라 보안 목적이라도 네가 단협으로 사전 합의한다고 했잖아. 협의가 아니라 합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협의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합의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돼요.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하는 걸로 내용을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CCTV 설치하고 그거 해라, 그 철거해라까지 판결 받을 수 있었어요. 되게 멋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이분은 노조활동 하시면서 해고됐고 복직했지만 이제 해고가 무효다 해서 복직했지만 계속 따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CCTV 감시 등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CCTV 감시도 있었고요. 왕따가 있었습니다. 이 8시간 동안 벽만 바라보게 하고 일을 안 주고 1년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말을 안 걸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16페이지 보시면 고인이 쓰신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이거는 본 건데요. 그러니까 감시가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신경 쓰여 죽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CCTV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더욱 그 유족들도 그렇게 증언을 해요.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안 이후로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질병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거기서 인정이 됐어요. 이거는 최근에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이분의 피해가 이분이 쓰신 일기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인정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통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 해야 된다, 뭐 의무는 뭐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제가 각주를 해놨거든요. 그 17페이지 판결 요지의 두 번째 줄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1항에 개인정보 취급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처리하는 사람은 좀 그 높으신 분들이고요.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진짜 실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의무 규정은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자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같이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이거 삼성 사건이거든요. 우르르 막 몇십 명이 기소가 되면서 개인정보 취급자 같은 경우는 이거 규정이 없다, 처벌하라고 안 돼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공판에서. 근데 법원은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사실관계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화 전략에 비해서 이게 수집한 내용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성명 4번, 연령, 경력, 작업 분야, 출신 학교, 결혼 유무, 이혼 유무, 이혼 사유, 가족 관계, 채무 관계, 성향평, 여기서 말하는 성향 평가는 이 사람 평소 정치 성향도 있고요.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의 성향, 뭐 이런 거. 성향 평가. 노조 가입 사실, 노조 가입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 참여 여부, 정신병력. 이거 다 이제 삼성이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인을 탈탈 턴 거예요. 탈탈. 이거를 수집을 해서 관리를 했어요. 수집해서 관리를 했고, 이게 실제 그 삼성 관련된 거 보면, 이건 문건을 보면 감시를 통한 대화 내용 수집, 이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일일 동향 보고, 이 사람 하루 일과를 이제 한 사람씩 붙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방해, 주동자, 적극 가담자, 징계, 해고. 이거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을 제가 이제 여기 강의안은 없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반복적인 고소고발, 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 대응, 경총을 통한 단체 교섭 지연. 그러니까 이게 다 노조 와해, 그 다음에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어용노조 설립 등을 관리했던 내용의 일환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실형이 됐죠. 이게 많은 그 임원진들이 상징적으로 실형이 선고가 됐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처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건 처벌이 됐어요. 이게 실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줘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한 18페이지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2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당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함이 마땅하다라고 봤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 따끈따끈하거든요. 얼마 전에 8월 10일 날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이때 다른 부분은 유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취급자도 처벌할지 여부는 그 항소심 판결에서도 유지가 됐어요. 저희가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이 법리는 그 바뀌지 않는 법리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취급자는 처벌한다라는 거는 판례로 하급심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판례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의 해석과 비교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왜 그러지?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동조합을 사찰했어요. 그 트로이컷 판결이라고 있거든요. MBC에서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언론 보도도 많이 되는데 이러면 손해배상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딱 느낌적 느낌으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자, 노동조합을 사찰한 거니까 피해자는 노동조합이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간부 누군가를 사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간부도 피해자겠죠? 그러면 얼마나 인용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느낌적 느낌? 이게 MBC에서 실제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을 사찰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 해킹 방지 솔루션을 했는데 이게 주목할 부분은 추가로 DLP, 즉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즉 내부 자료의 유출 방지 기능, 컴퓨터 사용자가 웹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서 메일이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동 저장 장치 등의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에 그 웹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파일, USB에 저장된 파일이 중앙 관제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 로깅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텔레그램도 보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잖아요. 모르시나? 텔레그램 쓰다 보면 거기가 설정을 저장을 안 하면 그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딱 상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의 대화까지도 여기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또 사찰을 한다는 거 알아내신 거예요. 노동조합이 뭘 하는지, 뭐 노동조합 하게 되면 그 문건 같은 거를 작성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조합원들끼리 주고받으면 이 메신저 그냥 생각 없이 이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중앙 관제 서버에 저장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노조 활동이나 앞으로 뭘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고,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입증됐다는 게 더 좀 신기했어요. 조합원들 중에 강땡땡 이땡땡은 19페이지 볼드 처리하는데 강땡땡 이땡땡은 10여 차례 열람한 거예요. 이 관리하시는 분이. 그리고 송땡땡은 3회, 김땡땡은 1회 열람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 중요한 내용은 이런 프로그램이 깔린다라는 거를, 그리고 자동으로 관제 서버에 간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알려주지 않았고 쓰다 보니까 여기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또 있으니까 또 들어가 보고 이렇게 된 거죠. 저는 10여 차례 열람한 거 3회, 김땡땡은 1회 열람한 사실이 입증됐다는 게 저는 이게 더 경이롭습니다.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랬고 1심은 정말 짜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그거 파일 열람했다고 어떤 피해가 있는데 입증돼? 안 되잖아. 단위 노조가 있고 상위 노조가 있으면 노조 관련된 부분 다 청구 기각. 뭘 피해를 봤다는 거야? 청구 기각. 대신에 강땡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30만 원, 그다음에 이땡땡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2심에서 확 뒤집혔어요. 확은 아니고 조금 뒤집혔어요. 2심에서는 노조가 1,500만 원. 그러니까 상급 단체랑 그 본부 둘 다 1,500만 원씩. 이 정도로 노조 활동을 사찰했으면 당연히 노동 3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 난 거죠. 항소심에서는요. 그래서 여기는 각 1,500만 원, 그리고 아까 강땡땡 이땡땡은 150만 원, 송땡땡 김땡땡은 손땡땡 김땡땡까지 해가지고 조금 횟수가 낮은 경우, 그리고 그 열람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50만 원 해가지고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인정된 것도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이 범위는, 왜냐면 법원 위자료 너무 작아지고요. 저희 지금까지 이제 판례 보면서 피해본 내용 등을 살펴봤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